내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거지. 소장님이 떼는 거 말고 본인이 떼는 거는 700원이면 뗄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떼서, 왜냐하면 사람을 알려면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알 수 있듯이 아무나 못 떼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기부등본 아무나 뗄 수가 있어. 700원, 커피값이 5,100원인데 700원이면 몇 개를 뗄 수가 있어. 난 아파트 살 때 있잖아요. 요 예를 들어서 파코리오를 산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청 아닌 거는 안 쳐다봐. 그러면 나는 그 청의 70%가 로얄청이다 생각하면 돼요. 20청의 70%. 그거만 딱 해서 마지막에 10청에서 17청까지가 내가 생각하는 로얄청이다. 그럼 동은, 자, 수요가 달라요. 매물이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매물이 많아도. 어떤 게 안 나오냐면 역하고 가까운 거. 역. 그렇죠. 그리고 사이드에 바로 롯데타워에서 불꽃쇼 할 때 볼 수 있는 청. 학교 가까운 거. 뷰 좋고. 정남향 거의 큰 평수 세팅대가 있거든. 요선 가깝고 상권 학원 가깝고 그 학교는 어디로 가는지 요거 딱 정해놓고 그 매물 잘 나오지도 않아. 소장님 나오면 내가 수수료 많이 챙겨 드릴 테니까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딱 나오면 이제 작업 들어가는 거지. 그때부터 딱. 그 다음에 없으면 거기에 맞는 층을 등기부등본 다 떼가지고 융자 있는 걸 찾아내. 지금 매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안 왔는데 그렇지. 그럼 내가 작업을 치는 거야. 혹시 팔 생각 없냐? 아, 일부러 사장님한테 지금 그러면은...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하기 그 시기하면 부동산 소장님한테 부탁하고 그 대신 그 지역 내 부동산 소장님은 내하고 맞는 소장님을 찾아내야 돼.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끊임없이 다녀야 돼. 앉아서 그래프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가야지. 아, 매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매물을 찾아내는 건데 매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찾아갖고 많이 융자도 있고 뭐 무슨 또 사채 금융도 있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 찾아서 소장님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내가 또 뽑아왔으니까 요거에서 혹시 파실 의향이 있는가 물어봐달라고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입질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거래는 뭐 5억인데 호가는 막 6억 이렇게 나온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이거를 호가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실거래된 가격으로 이 아파트를 책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자, 책정을 쉽게 해야 말해서 될까요? 이제 우리 코코님하고 저하고 이제 뭐 친한 오빠인데 같은 이제 소환지구에 살고 있다 하면은 나는 백일동 본인 백이동인데 뭐 친하고 그냥 애들 육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하는 어린 시절 그냥 대학교 선배인데 네. 내가 6억에 팔고 나갔어. 본인은 6억에 팔 거예요. 6억 3천에 팔 거예요. 10,000%예요, 10,000%. 자, 요점은 실거래가를 보고 이 감을 잡으면 안 돼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실거래가 6억이면 그거보다 비싸게 팔려고 하지 실거래가 칠 때 팔고 싶은 마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또 심리가 남보다 잘 되는 걸 원하지 남보다 비싸게 팔고 싶고. 그래서 현장 나가도 소장님한테 가서 실거래가 이번에 전주 어제 갔다 왔다 했잖아요. 전주 에코시티에 보면 더샵에 거래된 거 보면은 뭐 6억 2천 찍었는데 나온 거는 7억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맞아요. 소장님한테 가서 소장님 실거래가 6억 2천 찍었는데 6억 2천 해야지 7억 5천 너무하네요. 이러면은 가세요. 이래요. 지금 어차피 안 통한다. 그게 그 실거래가는 실거래가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부동산의 가격이 정해진 건 없잖아요. 매도자가 팔고자 하는 금액이 그 자기 원하는 금액인데 공정거래가 이건데 왜 라면 한 봉지에 2,000원인데 왜 니는 5,000원을 파느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오히려 내부 호가를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사람 근데 분위기인 거죠. 그게 올라가는 거는 그 사람이 그냥 일부러 그 금액을 내놓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동수내보다는 더 비싸게 판다. 최근에 이렇게 팔았는데 급한 거 없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있고. 개 중에는 뭐 정말 급한 상황에서 이제 좀 구매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있겠는데 그것도 이제 그들 지역마다 요즘 뭐 그래도 그런 거 조사한다 하지만 담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에 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그들끼리도 왜냐하면 또 부녀의 회장님도 있고 동대표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재산인데 그거보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싸게 내놓으면 전화해서 거둬라.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지역마다 다르게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간혹 그런 경우도 있다. 센데 치맛바람 있는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지금은 가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은 과거다? 무주택자다 하면은 뭐든지 투자도 그래요. 그냥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그리고 또 떨어지길 바라는 거야. 자기 안 샀으니까. 이런 어떤 보상심리, 나쁜 심리, 남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 내가 실거주다 하면은 과감하게 매수해라. 그리고 어차피 올라도 안 팔 거고 떨어지도 안 팔 거잖아요. 실거주인데. 그리고 투자 목적이냐 실거주냐 물어보면 전부 다
투자도 되고 가격도 오르고 두 개 다 원하지. 근데 삶의 질을 선택하면은 외곽으로 빠져야 돼요. 정원도 있고 또 내 어떤 집도 넓고 큰 평수에 자기 돈은 작으면서 그러니까 외곽으로 가야 되고 자기 돈에 맞춰서 하면은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집을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체크리스트에 여기면 여건 내가 빼놓을 수가 없다. 아니면 주차장은 난 절대로 나는 놓칠 수가 없다. 뭐라든지 아니면 나는 정남형은 절대 놓칠 수가 없다. 아니면 나는 최소한 40평은 무조건 가야 된다. 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정확한 기준 10개 중에 3개 정도는 많이 없앨수록 돈이 작겠죠. 많이 충족할수록 비싸겠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그 기준을 잡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정말 매물이 많은 지역에 가서 가격을 딜을 해서 좀 깎고 내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하면 그 지역에 웬만하면 좀 매물이 많은데 대장 아파트 지금 내가 못 사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갭을 작게 해서 사놓고 나중에 나는 들어간다. 2년 지나면 또 대선에 따라서 분위기도 달라질 거고 대출 분위기도 달라질 거고 그래 내가 입주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내가 들어가면 충분하게 나는 또 나중에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왜냐면 2014년도 이때 서울에 투자자들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 묶은 분도 되게 많아요. 팔고 싶으면 못 팔잖아. 10억 오르고 15억 오르면 뭐 합니까? 세금 내고 82.4% 내고 나면 남는 건 뭐 있습니까? 10억 벌면 1억 4천? 이런 정도 양도 중과세 맞고 그런 분위기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냥 가져간다. 올해. 이렇게 하는 분도 많으니까. 그런 포지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투자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대출할 때에 얼마를 갚을 수 있는가. 내 월급은 얼마인가. 내 월급 받아서 나가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악착같이 모으면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가. 내가 20대라면은 일하고 나서 저녁에 체력은 젊을 때는 해도 돼요. 나도 어릴 때 뭐 안 해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냥 저녁에 편의점 알바도 하고 잠 2-3시간 자는 거는 20대 해야지 언제 하겠어요. 50대, 40대 못 합니다. 그때 종잣돈 모으고 또 시간 남으면 지하철 갈 때 이어폰 꽂고 계속 이 월브 유튜브 보고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인사이트 기르고 또 점심 먹을 때 폼 잡는다 그러지 욜로저 가지 마시고 혼자 도시락 싸서 먹으면서 또 이렇게 시간 남을 때 부동산 인간 회사 부동산 가고 선생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 살아야죠. 젊을 때는 간절하게 절실하게 해서 내가 투자처에 맞춰서 투자금을 이렇게 마련해야지 투자금에 맞춰서 투자처를 찾다 보면 옳은 투자를 못 해요. 2천만 원짜리 투자하면 저기 이상한 데 가서 그리고 자기는 기분은 좋아해. 절대 오르지는 않아. 이런 투자가 어떻게 좋은 투자입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양을 해야지. 그래서 돈은 없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또 도와주는 분 생겨요. 뭐 집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가족을 모아놓고 자기가 PPT를 해봐요. 그러면 투자를 해주는 거지 가족들이. 돈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그 정도의 물건을 부동산을 또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꾸준하게 계속 월부 카페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서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기르고 돈도 없는데 현장 가서 뭐 하겠노 하지 말고 항상 준비된 20대 때 준비하셔야지. 집 앞에 부동산도 가고 계속 돌아다니 처음에 가면 어떻게 말을 하고 무슨 질문을 할까 두렵거든요. 그때는 첫 번째 책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깨알 같은 홍보지만 닥치고 현장 부동산에 미치다. 읽어보면 뻔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초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는 게 어려워요. 부동산이든 뭐 처음 못 만난 사람이든 뭐 주변 사람이든. 근데 철판이 돼야 돼요. 철판. 그리고 열심히 뭐 노력했으면 하는 게 또 저의 인생의 선배이면서도 또 부동산 경험에 또 많은 또 선배로서 이렇게 이 영상을 보는 분에게 또 전달하고 싶습니다. 늦었어,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을 갖고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더 그렇죠. 중요하다. 그럼요. 라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굶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 부동산 현장 전문가 이성준님과 함께 아주 귀한 시간 채워봤고요. 많은 말씀 해주신 이성준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